자, 2차 방정식 풀이를 했고요. 판별식을 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3학년 2차 방정식 하면서 선생님이 한 번은 욕심을 냈던 부분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들어보면 뭔지 기억은 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쓰는 게 익숙치 않을 텐데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랑 2차 방정식의 계수인 A, B, C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A, B, C 뭔지 알겠죠?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근을 구할 수 있어?를 했잖아. 근이 몇 개인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어? 했잖아. 그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근이 얼마인지 몰라도 각각의 근, 두 개까지 나오는 거 우리는 알겠죠? 실근이든 허근이든 그 두 근의 합과 곱은 2차식을 딱 보면 알 수 있어 이 뜻이야. 따로따로 근을 구하지 않아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하면 나온대요. 마이너스 A분의 B. 외워서 익혀야 돼요. 두 근의 곱은 2차 항분의 상수항 하면 나온대요. 이게 뜻인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은 0이 있대요. 두 근을 구하려면 근의 공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두 근의 각각의 모습이 아니라 더한 거랑 곱한 걸 알고 싶대요. 더한 거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3인 거예요. 두 근을 곱한 거 얼마야? a분의 c 마이너스 7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은 식을 딱 보면 바로 보인다. 두 근의 합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그러면 뭘 물어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니? 곱셈 공식 변형.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얼마니? 곱셈 공식 변형.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얼마니? 이건 뭐야?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대입하면 0이죠. 그죠?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7은 0이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는 7이에요. 이런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 그걸로 곱셈 공식 변형 어떤 식의 값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나오고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나올까요? 자, 근을 만들어 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생긴 게 두 근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두 근을 더해보자. 분모 같으니까 2a 분의 분자끼리 더합니다. 분자끼리 더하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똑같이 생긴 거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2b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라고 얻어지는 거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을 곱해보자. 자, 분모끼리 곱해요. 2a 4a 제곱에 자 분자끼리 곱하면 이거 곱하면 뭐예요? 똑같은 거 부호 반대. 합차죠. 합차.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자, 그러면 4a 제곱분의 b 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4ac. 4약분, a약분.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직접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마다 두 근을 각각 구해서 더하거나 곱할 필요 없이 이제 한 방에 하자. 이런 뜻인 겁니다.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두 근의 합과 곱. 자, 두 근의 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근의 차는 사실 외워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두 근의 차는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알아야 돼. 만약에 하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니?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각각 문제에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곱한 게 이 값이니까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풀마 루트 이 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음.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야. 이걸 연습을 할 거예요. 다음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 첫 번째로 무조건 이제 습관 들여야 돼.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를 이용할 준비를 한다. 그 다음 알파를 대입한 값을 베타를 대입한 그 2차 식의 값을 이용할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필요한 걸 뽑아다 식의 값으로 쓰는 거예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인 겁니다. 보여요? 특히나 2차항계수가 1인 거 엄청 많이 봅니다. 2차항계수가 1인 거. 그럼 마이너스 b 응? 그 다음 a분의 c 2차항계수가 1짜리 무지하게 많이 보니까 바로바로 계수를 뽑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의 경험상 어디서들 많이 헷갈리시느냐. 마이너스를 빼먹는 걸 많이 헷갈립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얘랑 부호가 달라요. 하나는 a분의 b고 하나는 a분의 c인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예요. 둘이 부호가 달라요. 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어떻게 구할까요? 분수식이니까 먼저 통분해야 돼요.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하고 분모 분자에 알파를 곱하면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얻어져요. 자, 4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 변형처럼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우리 지난주에 봤나요? 지난주에 봤나요? 지난주에 봤죠? 그때만 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곱은 안 까먹고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외우고 있죠?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니까 아까 선생님 여기다 쓸 때 여기를 4알파 베타라고 안 쓰고 2알파 베타 썼었나 보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떠들 때. 모르겠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13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읽어라.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소요를 얼마니? 오케이. 2 알파 곱하기 베타 기호는 얼마니? 3분의 2. 자, 예원아 얼마니? 자,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 먼저 바꿔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에 알파 베타가 하나 더 있다. 빼기가.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2 대입하고요. 자, 여기다가는 3분의 2를 대입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되시죠? 자, 4번. 분수식, 통분, 분모 분자 베타, 분모 분자 알파. 자, 이렇게 했더니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됐어요. 자, 구할 수 있죠? 자, 분모는 알파 베타,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 3분의 2 넣고요. 자, 요게 4 마이너스 3분의 4. 자, 번분수 계산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할 줄 알아요? 아직 우리 고교 과정에서도 안 배웠는데 이거 할 줄 알아요? 자,
분수의 분모 분자 통분하는 것처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거예요. 자, 3, 3. 자, 그러면 2분의 12 마이너스 4, 8.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의 분수식으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게 편할지. 자, 그러면 분모는 3분의 2고요. 분자는 3분의 8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 이렇게 6분의 24 이런 거 해봤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선생님이 처음 보여준 방식이 더 푸는 게 앞으로도 더 좋을 거예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곱한다. 그래서 분모를 약분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2차 방정식을 세워라. 식 세우기예요.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자, 필수 예제 9번.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알파 베타라 할 때 뭐 떠올리라고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먼저 1순위. 그 다음 대입한 거.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번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아요. 알파 곱하기 베타 묻지도 않아. 그거 갖다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소율이 얼마니? 2. 알파 곱하기 베타. 나오나 얼마니?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1번 어떻게 푼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6. 됐죠? 자, 2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어떻게 푼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다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걸 내가 까먹었다. 어떻게 한다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까먹었다. 다시 20번, 30번 써서 외웠나 확인하고 또 넘어가는 거야. 우리 공식은 수시로 까먹을 수 있죠. 수시로 까먹어요. 영어 단어도 까먹으면 다시 외워야 되잖아. 수학에서 절대적인 공식. 공식만 알면 푸는데 까먹었어. 그 자리에서 몇십 번 쓰고 외워서 나 외웠나? 몇 번 다시 써보고.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지 외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8 더하기 3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3번. 자,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여기서 구할 수 있나를 살짝 보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개를 합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그럼 보입니까? 얘랑 고백값과 합의값이 있으면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고백값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요. 합의값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자,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4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유행어가 있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일단은 와 진짜 오래된 거다. 요즘 보면 방송국 채널이 엄청 많아지면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연애 활동을 하잖아. 연예인 활동을.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되게 다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 막 채널 노리다 보면 딴 데 막 건강 프로에 나와요. 추억의 인물들. 통분을 먼저 하는 겁니다. 통분. 분수식.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 있나?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을 바로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분을 먼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분수에는 분모 분자에 베타 더하기 1을 곱해주고요. 자, 두 번째 분수에는 분모 분자에 알파 더하기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3번처럼 전개해서 구해야 돼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로 전개되고요. 자, 분자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대입하면 풀 수 있을지 보입니까? 전개한 후에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2개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2분의 1, 2분의 5분의 1입니다. 얼마게요? 역수 5분의 2 이렇게 되는 게 최종 4번의 결과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언제고 이런 정도의 문제를 딱 보셨을 때 곱셈 공식 변형을 위한 시계값으로 풀 수 있는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떠오릅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식을 내가 안다.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푼다고? 전개해서 대입한다. 이거는 통분한 다음에 전개해서 대입한다. 자, 244번을 보시면 1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파, 베타 공통인수 묶어주면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자, 2번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따로 구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해주면 되겠죠? 자, 3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개. 자, 이렇게 해서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이니까 자, 알파, 베타에 대입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입하고 끝났습니다. 4번은요. 통분. 분모 분자에 베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자,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시 전개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각각 구하는 식이 보일 겁니다. 귀찮아 보이지만 할 수 있어 보여요? 자, 5번 어떻게 할까요? 통분. 분모 분자에 누굴 곱해? 베타 제곱. 그러면 베타 세제곱. 자, 분모 분자에 알파 제곱.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고 분자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대입하면 되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면 되겠습니까? 자, 문제는 245번이에요. 여기에 중요 표시. 자, 24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런 거구나.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빨리 정복이 되실 거예요. 근데 245번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나오는 횟수가 적고 나왔을 때도 한 방에 잘 안 보여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떠든 걸로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게 지금 계획이 딱 머릿속으로 세워보고 선생님이 그 풀이를 한다면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앞에 거랑 뭐가 다르기에 선생님이 별표를 쳐놓고 강조를 할까? 앞에 거랑 뭐가 다를까? 거기를 신경을 써보는 거예요. 손으로 끄적여보는 사람 3분. 눈으로 째려보는 사람 2분. 자, 이쯤에서 방법이 나왔냐 이런 거예요. 다 답을 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첫 단추가 무엇을 이용해야 될까? 자, 분수식이 나오면 통분을 하라고 했는데 얘하고 곱합니까? 곱하려면 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 결론, 여기 분모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바꾼 다음에 풀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별표를 친 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푼 것까지를 보면 각각의 1차식의 곱이면 전개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근데 2차의 식이 나왔을 때는 이 알파와 베타를 대입한 값을 가지고 그때의 이 2차 식의 값을 이용해야 돼요. 대입한 값. 무슨 소리냐?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0입니다를 쓸 수 있어요.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쉽게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2알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4를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알파 제곱 대신.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알파를 빼고 4를 더하니까 여기서 알파를 빼고 4를 더하니까 남는 게 뭐야? 알파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예요. 아, 첫 번째 걸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두 번째 식이 베타 대입한 값이 0일 거니까 베타 제곱자리에 대입을 한다면 거기에서 베타를 빼고 4를 더하면 베타가 남겠구나는 해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방금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렸는데 이 접근 방법을 떠올렸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쉽다. 떠올리셨어요. 잘. 소심한 아주 잘하신 겁니다. 대입하는 방법은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대입하고 나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 2차에 시계값이 있으면 통째로 0을 대입하는 방법,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대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방법, 알파 제곱 대신 2알파 마이너스 4를 대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2차에 식이 나왔을 때는 대입한 값을 변형해서 접근할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에 조금 더 확장된 모습까지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녀석 가지고 갈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면 얼마일까요? 여기도 2로 할까요? 2로. 이건 얼마일까요? 그러면. 자,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접근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이 주는 대로만 딱 보면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항상 틀렸을지언정 풀이에 대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걸 알아야 돼. 자, 시간 됐어요. 첫 단추를 잘 꼈냐 안 꼈냐는 지금 판가름 났을 시간인데 공통점은 뭐냐? 245번에서 우리가 무엇을 꾀했죠? 알파 제곱 대신 대입할 거리를 찾는 게 중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하고 베타가 섞여 있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알파면 대입할 생각을 더 잘 하는데 어떡하라는 거지? 그럼 알파 제곱을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요? 2알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걸 대입하는 게 역시 맞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대입하니까 어떤 식이 돼요? 2알파 더하기 2베타 빼기 3이 되죠? 그럼 이걸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걸 대입하면 넣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2차를 자꾸 차수를 낮춰서 1차로 넣어야 얘네들을 대입할 거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2베타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 이제 여기가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4 빼기 3,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값이 얻어지는 겁니다. 알파든 베타든 섞여 있을 때 뭘 대처하는 거야? 2차를 대처하는 방식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2차가 들어가 있는 만약에 알파 제곱분에 이렇게만 있다. 그럼 통분을 해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2차하고 1차가 섞여 있는 식이 나오면 대입한 2차의 식을 변형해서 1차로 만들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핵심 접근이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다 별표 친 이유를 이해하셨어요? 안 써놔도 돼요? 뭐라고 쓸까요? 우리 뭐라고 흔적을 남겨놓을까요? 2차의 시계값을 이용한다 이러면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본인이 알아볼 수 있냐 없냐야. 나중에 풀 때. 자, 잠깐 끌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